원래는 뽕스파이크 형 이야기는 어제 하루로 심하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3부작으로 내일까지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야기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뽕스파이크 형님이, 카드값이 뭐 이제 7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해보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필로폰을 산다고 현질을 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좀 이제 뽕스 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쟁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실제로 본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뭐 따지고 보면 울산 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반이가 연예인을 볼 일이 뭐가 있겠어. 뭐 내 주변에 연예인이라고 했잖아. 뭐 이제 직모, 야미뽀이 뭐 요 정도지. 그치? 아, 근데 이런 관점에서 뽕스 형은 내가 지금까지 2번 직접 본 적이 있거든. 뽕스 형은 내가 2번 봤단 말이야. 첫 번째는 좀 오래됐어. 대마도 갔을 때. 그래서 뭐 대마도 지금 뭐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는 그냥 면세점 이용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 대마도 같은데. 난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이게 갔다가 뭐 그때만 해도 사실 뽕스 형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알고 있었냐 하면 좀 약간 음악적으로도 감이 되게 좋았거든, 뽕스 형이. 그래서 이 뽕수가 언제 뽕수라니까 자꾸 이상하네. 언제 유명해졌냐면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가수들끼리 나와서 막 경연하는 프로그램. 이때 범수 형이 노래 부르는 거 어레인지를 뽕수 형이 해줬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되게 편곡을 되게 잘했어. 되게 잘해서 아직도 기억난 게 그 있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뚜루뚜루뚜루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깨롤라이트 이래갖고 그것도 이제 뽕수 형이 해줬는데 참고로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내 황가장 결혼할 때 이 노래 직접 내가 축가 불러줬어. 저 푸른 초원이 뚜뚜루뚜루뚜루 깨롤라이트 이거 내 축가로 불러줬는데 이거 축가로 나쁘지 않다 이거. 근데 뭐 그때도 한번 보고 그때는 보니까 낚시 가방 이빨이 큰 거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대마도에 낚시하러 좀 많이 오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그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뽕성이 덩치가 엄청 컸어. 더 컸어. 지금 많이 빠진 거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엄청 커가지고, 실제로 보면 무섭다니까? 내가 보다가, 그때도 이제 진짜 시꺼먼 멧돼지 같은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니까 눈에 얼마나 들어와. 그래서 내가, 돈, 이렇게 열려간데, 이렇게 쓱 보더라고, 이렇게 쓱 보더라고. 근데 그 눈빛이 뭐냐면, 야, 귀찮아, 아는 척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쪼는데 바로 꼬리 말았거든. 그래서 이러다가 이러고 눈 깔고 내 웬만하면 눈 안 깔거든. 근데 너무 무서워. 진짜 덩치가 엄청 컸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탁한 적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여자친구랑 그 로우 앤 슬로우 이태원 갔을 때 그때도 이게 주문하고 있는데 직접 고기를 썰고 계시더라고 주방에서. 그래서 뭐 로앤슬로 이태원 가본 사람 알겠지만 주방이 좀 크거든.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면 키오스크 지나서 올라가서 보면 왼쪽에 있단 말이야 주방이. 거기서 이제 막 썰고 있는데 뭐 계산할 때 보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이러길래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러고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텔레비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씨 약간 좀 어리둥절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몰랐던 사실이 몇 개가 더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동종전과 3범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약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전과 3범이었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 호텔방에서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유흥업소 이런 노래방 보도 이런 거 있잖아. 뭐 같이 해서 오질나게 하고 다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YTN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이번에 최근에 시작했다 다 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구라로 밝혀졌지. 이전에도 3번이 있었던 거야 이 전과가. 나는 요쯤 되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 뽕스형 테레비에 꼽아주는 PD 새끼 얘들도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얘들도? 왠지 공범일 것 같은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뭐 필로폰도 몰랐는데 30g이 이게 1천회 투약 분량이라고 하더라고. 30g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게 1천회 분량이니까 아 이게 진짜 되게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야 30g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래서 되게 조금씩 맞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는 확실히 예전과 되게 다른 게 이 마약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 삶에 가까이 왔다라는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약 범죄류는 옛날에도 있었거든. 옛날에도 있었지. 근데 1990년도만 해도 4,200명이었던 게 지금 와서 거의 4배가 증가한 거거든. 엄청 는 건데 이게 계속 빨라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게 10대, 20대 애들이 점점 하드캐리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전체 마약 사범 비중 중에서 10대, 20대들은 거의 없었어. 전체 20%도 안 되는데
불과 4년 만에 10대는 2배 이상 늘었고 20대도 거의 2배 가까이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애들이 이제 하드캐리 하고 있는 전체 마약 사범 중에서. 그래서 마약 사범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10대, 20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대, 20대들 조심해라.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서울, 인천, 경기가 전체 비중에서 전체 마약 사범 숫자 중에서 50%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울산도 나도 보니까 울산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어, 이게. 그래서 나도 야, 울산에서 뭐 그런 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뭐 어디 캠핑 존 같은 데서 남자가 뭐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막 쓰러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같이 이제 한 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들어오는 경로는 뭐 대만 쪽도 있고 중국 쪽도 있고 태국 쪽도 있고 뭐 되게 다각화된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치킨 값이라고 하더라고. 필로폰 한 방 놓는 게 24,000원까지 거래. 가격이 엄청 단가가 낮아진 거야. 그래서 2030까지 완전히 뽕에 빠지게 된 거지. 그래서 요게 정말로 얼마나 구하기 쉬워졌나 싶어가지고 텔레그램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10분 만에 딜러를 구했대. 그게 실제로. 10분 만에 구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버닝썬 때만 해도 물뽕 이런 게 뭐 진짜 뭐 음지에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가 않고 일전에 그런 그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남자가 준 술 마시고 죽었잖아. 펜타닐 좀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뒤지고 남자도 같이 뒤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약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진짜 인생까지 깊게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옛날에 한참 이게 해외 다닐 때 발리에서 이게 여자들한테 이게 같이 이렇게 게스트하고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클럽에서 놀다가 맥주 사서 술 주면 애들이 갑자기 기겁을 하는 걸 내가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야 마시라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한 명이 엠마였는데 엠마 반가운 이름 나왔다 그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 남이 누가 주는 거 있잖아. 이거 절대로 안 먹거든. 그래서 그런데 보면 방금 전에 말했던 물뽕 같은 거 막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훅 가는 경우가 태반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좀 탑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경각심 가지고 특히 나 같은 그런 어그로성을 가진 유튜버 같은 경우는 난 항상 내 주변에 내 자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실제로 나는 살해 협박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물론 나는 자신 있어 와라 약간 이렇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근데 나중에 갔는데 어번 오빠 팬이에요 맥주 한 잔 짠 이러다가 야 그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내 인생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외 가면 당한 애들을 왜 당한 줄 알아? 소매치기든 뭐든 한국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항상 당해요. 그게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내가 겁이 많다고 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클럽 잠깐 갔다가 어떤 애가 야 너 이쁘다 이거 한 잔해 딱 그러면 술 주는 거 받아 먹는 동안에 그 안에 약 들어있으면 어떡해 진짜. 그거 가는 거라니까 진짜. 뽕쟁이로 전락하는 거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클럽 같은 거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알았지. 나처럼 방구석에서 이제 혼술하는 그런 즐거운 랜선 음주 문화를 여러분들도 즐기셨으면 좋겠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진짜 마약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대 이게.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이 알지만 인지를 하고 있지만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지를 했지만 수사를 못한 것 중에서 가장 감소폭이 큰 범죄가 감소폭이 큰 게 마약이랑 무고라고 하더라고. 겁나 빡치지, 그치?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도 왜 어떻게 됐냐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투약 판매는 이제 못하고 소출입 관련 범죄 수사만 개시가 가능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마약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마약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똥똥똥똥똥 나와주잖아. 그러면 이게 나까지는 잡는 게 가능하다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 거래를 한 B씨는 한 번에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런 수사권의 조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브레이크가 걸린 거는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야, 너무 무섭다, 이제. 진짜 코아이하다,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옛날처럼 진짜 범죄의 전쟁 있잖아. 그 영화처럼 진짜 딱 단행하고. 그러고 보니까 곽도원도 잡혔네, 씨. 생각해보니까. 범죄의 전쟁에서 하드캐리는 곽도원으로 잡혔네. 따지고 보면 곽도원 또 진짜 뽕수형한테 진짜 고마워야겠다, 그지?
어떻게 이렇게 천운을 타고 나서 이렇게 딱 묻힐 수가 있을까? 와, 진짜 이런 것도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거듭 강조드리는 건 진짜 한 방에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뽕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근데 언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뭐 이제 주지도 막 안 서고 인생에 낙이 없어 이때는 내가 한 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맞으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진짜. 뭐다 한 번 뽕쟁이는 영원한 뽕쟁이가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뭐 클럽 같은 데 가지 말았지. 클럽 같은 데 가지 말고 유흥업소 이런 데도 가지 말았지. 이런 데도 가지 말고 사람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 착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차라리 집에서 롤하고 놀란 말이야. 그게 훨씬 좋아. 알았지.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일은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마무리해가지고 이 뽕쟁이 3부작은 내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내일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